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첫 번째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단원이 어렵냐면 첫 번째로 그냥 문장이 길어. 문제가 기니까 뭐 얘랑 곱하면 되나? 얘랑 더하면 되나? 너무나 평소에 풀어봤던 문제들이랑 좀 다르다는 거지. 왜냐면 문장이 길고 그 문장 속에서 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식을 찾아내는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과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익힌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차 방정식에서 가장 좋은 힌트, 이것만 정확하게 익숙하게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1차 방정식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쉬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걸 정해줄 거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1차 방정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정식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여기로 오세요. 자, 는이라는 겁니다. 는이 있는 식이고 미지수가 있는 식이 1차 방정식이야. 그렇다면 자, 이 좌변이겠죠. 여기를 좌변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변이라고 보자. 우변이라고 봤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가운데 는이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겠지. 이거를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를 놓치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는이라는 뜻은 잘 들어보세요. 이 는이라는 뜻은 오는 5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3을 더하게 주면 이거는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도 3을 더해 주겠죠. 여기까지 가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다가도 2를 곱해줘야 이 등식, 는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죠. 그런데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자, 이런 걸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써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는 금액이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나이는 금액이다. 뭔가 좀 이상해. 왜냐하면 는이라는 거는 한쪽이 나이면 다른 한쪽도 당연히 나이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한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도가 나오면 반드시 이쪽도 속도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시간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쪽도 시간이 나와야 된다. 시간은 시간이다. 속도는 속도다. 나이는 나이다. 마지막으로 뭐 금액은 당연히 금액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은 1달러이다. 틀린 말이죠. 1,000원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돈이잖아.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돈이다. 이렇게 금액은 금액이다. 단위까지도 맞아줘야 된다는 거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시간이 분이 아니라 시간이라면 시간이라면 이쪽도 분이 아니라 시간이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수와 12의 합은, 여기서 끊어줄게요. 이렇게 문장을 끊을 줄 알아야 돼. 어떤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을 때. 오케이. 그러면 누구와 누가 같다는 거지? 얘와 얘는 같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미지수를 설정할 줄 알아야 돼. 1번 뭐라고? 미지수를 설정할 줄 알아야 돼. X를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X는 바로 어떤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는이 되겠습니다. 뭐는 뭐다. 어떤 수와 12의 합은 숫자구나. 수는 수이다. 이렇게 보이면 돼. 어떤 수,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수를 X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의 12를 더한 숫자는 어떤 수의 5배보다, 그러면 5 곱하기 X가 되겠죠. 5X보다 몇 만큼 작을 때? 4만큼 작을 때. 수는 수이다. 둘은 같아지는 거가 되겠죠. 됐죠? 그럼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얘 넘기고 얘는 숫자는 이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X-5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x는 그러면 4가 되겠다. 땅땅땅. 이건 무슨 뜻이죠?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어떤 수를 구하시오? 어떤 수는 4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31일 때 두 자연수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미지수를 설정한다. 자, x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x는 바로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x를 설정하지 못했을 때 이런 말들을 봐야 돼. 연속하는 두 자연수. 예를 들어봐. 아무거나 말해볼래? 5가 있다 그러면 5하고 6 이런 것들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x는 뭐라고 설정해야 되냐면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여기다 적을게. 연속하는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고 놉니다. 그럼 그 다음의 수는 다음의 수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수 6은 x 플러스 1이라고 둘을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하는 거가 좋겠죠. 그 다음이 뭐뭐하는 것이 31대. 그러면 다시 는을 적고 뭐는 뭐다? 수는 수이다. 어떻게 표현했죠? 두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이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이 둘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하고 6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가로 쳐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의 합이 31이다. 수는 수이다. 계산해 줄게요. 2x 플러스 1은 31. 1 넘길게. 그러면 31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몇이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x는 15가 되겠다. 그러면 두 자연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연수는 15고 두 번째 자연수는 16이 되겠다. 그럼 둘을 곱하라는 거겠죠? 둘을 곱하게 되면은 2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정민이가 농구 시합에서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넣어서 합하여 14개를 집어넣어서 36점이 되었을 때 정민이가 넣은 2점짜리 숫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부터 설정해야겠죠. 미지수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x는 2점짜리 슛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있죠.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 뭐라고 했죠? 뭐뭐는 뭐뭐이다. 뭐라고 말해야 돼? 점수는 당연히 점수이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점수가 36점이라고 했으니까 36점을 놓으시고요. 이렇게 점수를 넣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자. 2점짜리는 만약에 10개를 넣게 되면은 20점이 되겠죠. 20점. 그리고 그럼 3점은 몇 개를 넣어야죠, 얘들아? 얘 10개 넣었으니까 총 14개라고 했으니까 얘 4개밖에 넣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3, 4, 12. 12점이 되겠지. 그래서 둘을 더했을 때는 32점이 되겠죠. 비슷해졌지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점수는 어떻게 나는 거다? 2점짜리 거에다가 곱하기 넣은 개수, 3점짜리에다가 넣은 개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2점짜리 슛의 개수를 x라고 놨으니까 그러면 3점짜리의 개수는 몇 개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 총 14개잖아. 그러니까 14개 빼기 x가 바로 3점짜리 슛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걸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점수는 점수다. 어떻게 했었죠? 2점짜리를 몇 개를 넣었어? x개를 넣었으니까 2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는 몇 개 넣었다? 14 가로칠게 14 마이너스 x에다가 3점짜리를 넣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2x 42 마이너스 3x는 36. 계산할게요.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되겠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자, x는 6이 되겠다. 자, x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슛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점짜리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가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올해 장훈이는 나이가 12살, 할머니의 나이는 63살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나이가 장훈이의 나이야 4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자, 다시 x를 설정할게. x는 뭐라고 설정한다고?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다고 치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후에 장훈이는 몇 살이 되냐? 장훈이는 12살이니까 22살이 되겠죠? 그리고 10년 후에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나이가 몇 살이 되겠다? 73살이 되겠죠. 둘은 같다. 말이 안 되죠. 둘이 같을 수가 없겠죠. 10년 후가 지나더라도 나이는 같이 먹어가는 거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명을 했잖아. 누가 누구의 나이보다, 할머니가 장훈이의 나이보다 4배가 되게 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봐. 우리는 이게 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4배를 할머니한테 해주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그럼 같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니까. 4배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장훈이에다가 곱하기 4배를 해야 둘이 같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잡아보는 거야. 됐죠? 그러면 다시 천천히. 뭐는 뭐다? 나이는 나이이다. 나이는 나이이다. 할머니의 나이를 먼저 해볼까? 장훈이의 나이 먼저 해보자. 장훈이의 나이는 현재가 12살이니까 12살에다가 X년이 흘렀고요. 할머니의 나이도 마찬가지로 63세에다가 X살이 됐습니다. 자, 둘이 나이가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랬죠. 누가 더 4배가 많아? 할머니가 더 나이가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장훈이에다가 4배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계산 48에다가 X 넘겨주시고 이렇게 넘겨줄게. 그러면 48이 될 테니까 다시 3x는 몇 년 후가 된다? 5년 후가 되겠다. 정답은 5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x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3cm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108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되었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처음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6cm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직사각형으로 바뀌었어요. 직사각형을 대충 그려줄게.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는 xcm만큼 늘렸다는 거지. 그러면 6 플러스 xcm가 되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요. 세로의 길이는 3cm만큼 늘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6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넓이가 108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 자, 다시 할게. 뭐라? 넓이는 넓이다. 넓이는 넓이다. 넓이는 넓이다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되겠죠. 그러면 6 플러스 x 곱하기 가로 곱하기 9는 10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넘겨 2가 되겠죠? 6 플러스 x는 10이니까 x는 6cm만큼 넓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건 이게 바로 금액은 금액입니다. 뭐라고? 금액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봐봐. 여기서도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고 몇 번을 읽어야 돼. 이해가 안 가면 몇 번을 읽는데 좀 끊어가면서 읽어봅시다. 현재 수호의 저금통에는 7,000원이 들어있고 효린이의 저금통에는 4,600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저금통을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릴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저금통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가 들었다고? 7,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효린이 거는 지금 4,600원이 지금 저금통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수호는 매일 500원씩을 넣겠다는 거야. 얼마큼? 매일 500원씩을 저금을 매일매일 하겠다는 겁니다. 효린이는요, 매일매일 800원씩을 저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며칠 후에 두 저금통이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금액은 금액이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X를 설정. X 뭐라냐? X는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500원,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800원을 집어 넣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하루가 지나면 500원, 이틀이 지나면 1,000원, 1,000원을 넣게 되면 7,000원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원이 더해지는 거니까 8,000원. 자, 3일이 지나면 1,500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8,500원. 아, 그렇구나. 얘는 변함이 없고 얘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금액은 금액이다 설정하기 전에 이거 X는 며칠 후냐, 몇 번을 집어넣어야 되냐 한번 계산해 볼게. 자, 7,000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금액은 금액이에요. 더하기 500원이니까 500원이 있는데 얼마만큼? X일 만큼 계속해서 집어넣겠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는 반대쪽 4,600원은 얼마만큼 집어넣겠다? 800원을 집어넣는데 X일 만큼 집어넣겠다. 그리고 둘은 바로 같아진다. 같아진다. 금액은 금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번에는 500X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다시 800원 빼기 500X가 될 테니까 이건 300X가 될 테고 얘는 2,4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300을 그대로 곱하기 38에 24, X는 8. 다시 말하면 8일 후에 두 금액은 같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과부족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6권씩을 나누어 주면 11권이 남고, 여기까지. 자, 9권씩 나누어 주면 10권이 부족하다. 이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자, 선생님은 여기서 당연히 X 먼저 설정했죠. X는 뭐라고 설정한다? X는 학생 수라고 설정한다. 자, 이제 가운데 는을 놓고요. 자, 이제 좌변과 우변을 뭐로 놔야 될까?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데 문제가 뭘 나누어 주는데 6권이 11권이 남고 9권씩 나누어 주면 10권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얘는 바로 책 권수는, 다시 말하면 책의 권수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슬래시로 끄는데 여기까지만 여기다가 딱 적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짜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나눠줘? 6권씩을 나눠주겠대. 그러면 학생 수가 6개니까 6X가 되겠죠. 책 권수는 6개가, 그 다음에 11권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11. 그러면 책의 총 권수가 되겠죠. 두 번째는 9권씩을 나눠주는 거니까 9X가 되겠죠. 근데 몇 건이 부족해? 10건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책의 권수는 책의 권수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넘겨볼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게. 그러면 6X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이렇게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 X는 7. 자, 7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데 경수는 10일이 걸렸네. 오케이. 상인이는 15일이 걸렸어. 그런데 경수와 상인이가 함께 그 작품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피자로서 한번 설명을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피자. 자,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이렇게 하면은 8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네.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넷, 5, 6. 총 12조각이 됐습니다. 피자가. 됐습니다. 자, 형과 동생이 있는데 잘 보세요.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은
4조각을 형은 매일마다 여기다 매일이라고 적을게. 매일마다 4조각을 먹고 동생은 매일마다 2조각을 먹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동생이 만약에 피자를 전체를 혼자 먹는다면 며칠이 걸릴까요? 12조각이니까 6일이 걸리겠죠. 형은요, 12조각이니까 3일이 걸리겠죠. 자, 이 뜻이야. 괜찮지? 만약에 혼자 먹는다면 6일, 그 다음에 형이 혼자 먹는다면 3일이 걸려. 근데 둘이 같이 함께 만약에 이 피자 조각을 먹는다면 함께는 매일매일 6조각을 먹을 테니까 2일이면은 우리가 이 피자를 다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맨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방금 얘기했죠? 며칠이 걸릴 거냐를 x로 놓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루에 일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일의 양. 그러면 형부터 시작할까? 형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형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형은 하루에 4조각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전체는 12조각이니까 나눠보면 하루에 형은 바로 전체의 3분의 1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표현을 할 수도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 12조각 중에서 3조각을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다시 하루에 일의 양, 동생 보자. 자, 동생은 몇 조각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루에 2조각. 그러니까 전체는 12조각 중에서 하루에 2조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함께 먹은 거. 함께 며칠 동안 먹어야 이 피자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며칠을 x라고 놨다고 했죠? 그러면 자, 갑니다. 형부터 할게요. 형은 약분하면은 4분의 1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동생은 6분의 1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냥 둘은 함께 같이 먹고 있어. 며칠간 x일 동안 먹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피자를 다 먹어버리는 걸 끝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1로 놓는다.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다 곱해졌을 때 전체가 12분의 12 이렇게 해야 피자를 다 먹게 되는 거겠지. 그것은 피자를 다 먹는 거 12분의 11 다시 말하면 1이라고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다시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12분의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2가 되겠으니까 12분의 미안하다 틀렸네. 여기가 지금 4가 돼야겠다. 미안, 여기가 4가 돼야겠다. 4가 됐죠? 12분의 4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다. 3분의 1 됐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4가 되겠다. 자, 계산만 다시 합시다. 그러면 12분의 4고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6에다가 다시 x를 곱했을 때 1이 돼야 돼. 1이 된다는 거니까 x에다가 2를 곱해야 다시 말하면 6이 12가 돼서 1이 되겠죠. x는 2일이 나오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야. 그대로 이쪽으로 다시 볼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경수가 10일이 걸렸고 상인이는 15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니까 자, 며칠. 자, x부터 설정할게. 며칠은 x가 되겠다. 일의 완성. 자, 는 어떻게 한다고? 완성은 완성이다. 이 일을 마친다야. 이게 이 일은 1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일은 1이다. 일을 완성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표현한다? 경수는 10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경수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일이 걸리는 거니까 당연히 10분의 1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상인이는요. 상인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몇이다? 15일이니까 15분의 1이 되겠죠. 둘이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자, 10분의 1에다가 더하기 15분의 1에다가 곱하기 x 함께 일했을 때 일을 완성하고 싶어?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30으로 우리는 통분을 한번 해볼까? 30으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다 다시 30분의 x는 1이 된다. 자, 그러면 x는
약분하게 되면 6분의 1이니까 넘기면 6이 되겠다. x는 6일. 6일 후에 둘은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증가 감소의 문제가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는 8%가 감소했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학생은 290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랬을 때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작년에 남학생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자, x를 뭐라 설정했냐면 x는 작년에 남학생 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작년에 여학생 수는 뭐라고 정할까? 작년에 여학생 수는 이게 지금 작년의 학생 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면 작년에 여학생 수는 어떻게 정해야겠습니까? 290명이니까 290명에서 빼기 x를 해야 작년에, 자,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봐봐.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 8%가 감소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A가 X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8%가 100분의 8이라고 하죠. 거기다 곱하기 X. 이게 바로 작년에 감소한 숫자, 감소한 수가 되겠죠. 남학생의 감소한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의 개념입니다. 플러스의 개념인데 잠깐만, 작년에 여학생 수가 290-x인데 여기에 증가한 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곱하기 100분의 15, 이거는 증가했는데 누구가 증가했다? 여학생이 증가했다. 그래서 마지막, 올해는 작년보다 9명이 증가를 하였다. 자, 계속 또 증가를 했네요. 자, 올해는 작년보다 9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올해는 이만큼이 지금 감소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10명이 지금 감소했고 그 다음에 1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명이 증가를 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식은 10하고 15를 더했더니 최종적으로 5가 나왔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쳐줘야 된다는 얘기고 증가가 됐다는 것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감소하고 증가한 걸 둘을 더했더니 최종적으로 그것이 나온다. 자, 다시 할게요. 얘는 지금 감소한 수니까 100분의 8x가 되겠죠. 근데 감소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증가를 했으니까 증가는 플러스가 되겠죠. 290-x에 100분의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9명이 증가가 됐으니까 이것도 플러스 9.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올해 증가한 학생 수는 올해 증가한 학생 수다. 됐습니까? 올해 증가한 학생 수는 올해 증가한 학생 수다.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x는 15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150은 바로 x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한 겁니다. 근데 마침 작년에 남학생 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150명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올해 남학생 수는, 자 봐봐,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150을 넣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작년의 남학생 수에서 여기 얘만큼이 감소가 됐지. 간다. 150명이 있는데 x를 구했으니까요.
여기다가 감소를 했으니까 빼기입니다. 어떻게? 100분의 8 곱하기 150 됐고 43,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150 빼기 12가 되는 거니까 138명이 올해의 남학생 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상품의 원가에 4%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에서 100원을 할인하여 금액이 7,700원일 때 이거의 원가를 구하라. 여러분들 우선 원가 정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원가 정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정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봐봐. 정가라는 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왔다고 칩시다. 그 물건을 뭐 아이스크림을 칩시다. 선생님이 공장에서 사왔을 때 만약에 500원에 사왔어. 아이스크림을 공장에서 500원을 사왔는데 내가 여기를 500원에 팔게 되면은 나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500원에 사왔지만 거기에다가 이익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바로 정가, 여러분들이 사는 정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500원에 사왔는데 만약에 1000원을 더 이익을 붙여가지고 1500원에 여러분한테 파는 것이 바로 정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뭐다? 원가에다가 선생님이 사온 금액에다가 뭐를 붙여야 된다? 이익을 붙여서 정가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품의 원가에 4%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근데 원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X 설정했죠? X는 바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까지 4%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했으니까 자 다시 할게. 정가는 정가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정가는 어떻게 구한다고?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것이 정가다. 괜찮죠? 그러면 다시 정가는 어떻게 표현한다? 4%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했으니까 원가가 X니까 X에다가 더하기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였다? 원가에 4%의 이익을 붙였다. 100분의 4%를 이익을 붙였다. 이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가겠죠. 둘을 더하게 돼서 얘가 바로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 다시 그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했다는 거는 빼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자 정가가 되는데 정가에다가 다시 100원을 빼주겠대. 그러면 x 플러스 100분의 4x에다가 다시 빼기 100원을 했더니 이게 바로 새로운 정가 7,700원의 정가가 됐고 7,700원의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새로운 정가는 새로운 정가다.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다시 계산해 봅시다. 100분의 이거는 1이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04x가 되겠다. 이거 빼줄게요. 그러면 7,800원이 되겠죠. 자, x는 7,800원에다가 곱하기 104분의 7,500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x는 7,500원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준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영화관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올 때는 시속 4km를 걸었더니 1시간 10분이 걸렸다. 이때 집에서 영화관까지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할 게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은 속력만 남겨놓고 얘만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다시 시간은 뭐가 될까요? 시간만 남겨놓고 얘만 넣으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외우는데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이제 여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x를 정하는 거. 집에서 영화관까지 거리. 자, x는 뭐라고? 집에서 영화관까지의
거리다. 거리를 모르는 거니까 킬로미터로 정합시다. 자, 집에서 영화관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놨어.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봐봐. 힌트 봐봐. 뭐는 뭐다야. 자, 가운데 할게. 뭐는 뭐다. 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3km를 걷고 거서 썼더니 최종적으로 1시간 10분이 걸렸다. 간다. 시간은 시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시간이다. 시간은 뭐분의 뭐죠?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를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간다.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했더니 둘을 더했더니 최종적인 시간이 1시간 10분이니까 1과 60분의 10이다. 됐죠? 시속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갈 때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이게 지금 갈 때 시간입니다. 올 때 시간은요 4분의 x를 했더니 1과 60분의 10이 되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2, 다시 말하면 2km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다. 시간은 시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너무 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미정이가 집에서 학교에 가는데 시속 5km로 걸어가면, 자, 갑니다. 이렇게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가는데 시속 5km로 가면은 가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시속 3km로 가는 것보다, 자,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속 3km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같은 거리를 가는 것보다 20분이 덜 걸린다고 한다. 이게 덜 걸린다는 말을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같은 거리에, 얘들아, 같은 거리인데 누가 더 빨라? 5km가 더 빠르죠. 그러면 5km가 예를 들어서 5km의 속력으로 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50분이 걸린다고 치면 시속 3km로 가면 50분보다 빠를까 늦을까? 더 속도가 느리니까 이거보다 더 늦어지겠지. 이건 한 70분 정도가 이렇게 걸리겠지. 이게 덜 걸린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세요. 오케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랬을 때 학교까지의 거리는 물어보는 거니까 다시 x 설정할게요. x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게 지금 x예요. 자, 이제 간다. 뭐는 뭐다라고 정해야 될까? 뭐는 뭐다? 20분이 덜 걸린다. 시간은 시간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그랬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가는 시간부터 해볼게요. 시속 5km면 5분의 x가 시간입니다. 다시 여기는 3분의 x입니다. 자, 둘은 시간은 시간이다. 맞지? 그런데 둘 중에 잘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빠르다니까? 그럼 얘가 더 늦지. 그럼 같을 수가 있나?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얼마만큼? 20분이 그러니까 얘가 20분이 지금 더 많이 걸렸다는 거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얘한테 20분을 더 해줘야겠지. 근데 여기다가 20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 여긴 지금 시속이잖아. 시속이니까 분을 절대로 20이라고 적으면 이건 20시간이 되는 겁니다. 20분은 60분의 2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덜 걸리는 시간에다가 60분의 20분을 더 더해 주시면 둘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x는 2.5km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시간은 시간이다. 누가 더 빠르다? 얘가 더 빠르니까 얘한테 더 시간을 더 줘야 된다.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는 뭐다. 알겠죠?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수진이가 도서관을 나선 지 30분 후에
준호가 수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분속 40m로 걷고 준호는 분속 100m로 따라간다면 준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수진이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림 한번 볼게. 그림. 자, 여기서 만났다고 칩시다. 자, 첫 번째 수진이가 갑니다. 수진이가 분속 몇 분으로 도서관을 나선지 수진이가 도서관을 30분에 준호가 수진이 났다. 자, 수진이는 분속 40m. 자, 간다. 수진이가 분속 40m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정도 좀 걸어갔다 칩시다. 수진이가 이 정도 이렇게 걸어갔다 칩시다. 그럼 이 정도 후에 이게 지금 30분을 걸어갔어요. 30분을 걸어갔고 가다가 다시 준호가 수진이를 따라 나섰는데 몇 분이 지난 후에 30분 후에 누가 출발합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누가? 준호가 출발하죠. 준호가 어떻게 출발해? 분속 100m로 진짜 빠르게 가네요. 분속 100m로 얘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진이는 여기 가고 있는데 지금 준호는 이쯤 오고 있겠죠. 그냥 계속해서 따라잡다가 어느 순간 이 정도 왔을 때 딱 둘이 서로가 만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준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준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둘은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 자, 첫 번째 X부터 설정할게요. 준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니까 준호가 걸어간 거리, 그러니까 준호가 거리가 아니야. 걸어간 분을 X라고 칠게요. 그러면 수진이의 입장에서는 만났을 때를 이야기합시다. 만났을 때가 지금 몇 분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만났을 때가 몇 분이야. 그럼 수진이는 이미 30분을 걷고 있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 플러스 X가 바로 수진이가 걸어간,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준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X분이 걸렸다면 수진이는 이미 30분을 걷고 있었으니까 수진이 입장에서는 30 플러스 X분을 더 걸어야 둘은 만나는 시점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 봐봐. 수진이가 만약에 12시에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준호를 1시에 만나게 됐어. 자, 준호는 12시 30분에 걸어가기 시작했고 똑같이 1시에 만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수진이는 1시간을 걷게 된 거고 준호는 30분을 걷게 된 거니까 준호가 X분을 걸었다면 수진이는 X 플러스 30분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같다라고 놔야겠죠. 같다. 뭐는 뭐다라고 놓을까? 힌트를 잡아봐. 뭐가 없네? 그런데 그림상에서 봐봐. 그림상에서 만났다라는 건 수진이가 간 거리와 그 다음에 준호가 간 거리가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거리는 거리다라고 반드시 놓으셔야 됩니다. 거리는 거리다. 어떻게 간 거리다? 준호가 거리는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근데 분속이니까 똑같이 분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다. 자, 얘는 분속 100으로 달리고 있고 거기다가 x니까 100x는 자, 이게 지금 준호가 걸어간 거리입니다. 수진이가 걸어간 거리는 분속 40에다가 다시 30 플러스 x분만큼 걸어갔습니다. 둘의 거리는 같아야겠죠.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건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 100x는 4, 3, 12. 1200 플러스 40x 넘겨주시면 60x는 1200이 되는 거고 x는 다시 20이 되는 거니까 바로 20분을 걷게 되었다. 준호가 간 몇 분 후냐? 20분 후에 수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둘이 지금 2.1km 떨어진 하윤이 소라가 서 있는데 자, 하윤이는 분속 80m, 소라는 분속 60m로 각자를 향해 서로 위치 반대 방향에서 지금 출발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난다. 자, 이렇게 할게.
시작과 끝을 보면 여기가 지금 소라가 있고 여기가 하윤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어느 순간 만나게 되겠지. 그 만나는 지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2.1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출발 후에 몇 분 후에 만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되지. 뭐는 자 X가 X는 몇 분 후가 되겠죠. 자, 뭐는 뭐다라고 정하면 됩니까? 당연히 만난다라는 거는 거리가 같아낸 거니까요. 거리는 거리다. 어떤 거리가 나와야 됩니까? 소라가 간 거리, 그 다음에 하윤이가 간 거리를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2.1km인데, 자 봐봐. 여기는 지금 분속인데 여기는 지금 킬로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100미터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단위까지 같이 바꿔줍시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니까 자 그대로 할게. 80x 더하기 60x는 2100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140x는 2100이다. 00 빠져주시고 15분 후에 만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가 나왔네요. 소금물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 비커만 그리면 끝납니다. 비커만 그리면 이 소금물 문제는 너무 쉽게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선 이거부터 공식 한번 외웁시다. 자,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이건 외우셔야 되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자, 소금 물의 양입니다. 여기까지.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거야. 뭐는 뭐다? 근데 거의 비슷해. 꼭 기억해.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보통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양을 차지합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또는 이것도 괜찮긴 한데 잘 나오진 않지만 농도는 농도다. 농도라는 거는 얘만 남겨놓고 다 넘겨버리면 그 공식이 되는데 우선 이것만 외우세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자, 뭐로 잡을지는 한번 봅시다. 자, 비커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비커 그려볼게. 비커를 그리시고 어떻게 그린다고? 물결 하나 그리시고 얘가 지금 소금물이 지금 150g이 있고 이게 농도가 몇입니까? 10%의 농도를 갖고 있어. 여기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자 여기다가 뭐를 넣을까? 물을 넣을 겁니다. 물 얼마큼 넣어? Xg만큼의 물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비커가 다시 쭉 이렇게 그려줍시다. 최종적으로 비커를 쭉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Xg을 넣었으니까 물의 양은 150 플러스 Xg이 되겠죠. 그리고 농도는 어떻게 된다? 농도는 6%가 되었다. 여기까지. 자, 그림. 비커만 그리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자, 이렇게 둘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운데가 는을 놓고 뭔가 해야 되는데 봐봐. 물만 집어넣으면 자, 소금은 여기에 소금물이니까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겠지. 근데 물만 집어넣어서 물이 많았다고 해서 소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라고 설정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 처음에 소금의 양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소금의 양을 해볼게. 어떻게 한다고? 100분의 농도, 100분의 몇 퍼센트? 10%.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150g. 그럼 이게 지금 소금의 양이지. 이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변하더라도 100분의 몇 퍼센트? 6%에다가 소금물의 양 150 플러스 X가 되더라도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금의 양을 가지고서 중심을 두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X는 100g의 물의 양을 넣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22번 같이 또 풀어볼게요. 22번. 또 비커만 그리면 됩니다. 비커를 그리고 물결을 그리시고 자, 얘가 지금 200g이 있고요. 얘가 지금 14%의 지금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소금물 100g. 자, 여기다가 다시 슝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X%의 소금물 100g을, 이건 X%입니다. X% 소금물 넣어서 최종적으로 얘가 어떻게 된다? 다시 비커를 그리시고, 그러면 둘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몇 g이 되겠어? 300g이 되겠죠? 300g이 되겠고, 얘가 지금 11%가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뭐는 뭐다라고 정하면 된다고? 이미 X는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최종적인 소금의 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 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100분의 농도 14 곱하기 200. 이게 지금 소금의 양. 다시 여기 소금의 양이겠죠? 100분의 100이냐? 100분의 X가 되겠죠? 100분의 X 곱하기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했더니 최종적인 소금의 양은 100분의 11 곱하기 300이 되었다. 이렇게 최종적인 소금의 양이 되었다. X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5%의 소금물의 양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를 쭉 다 다뤘는데, 활용 문제는 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X 설정, 식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하다 보면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여러분들 성적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